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 보령에는 신비로운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달맞이 소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이 소나무는 보령의 해안 절벽 위에 고고하게 서 있었고 밤이 되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소나무가 별다른 소망을 들어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소나무 아래에서 달빛 아래에 서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령에는 수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달맞이 소나무 이야기를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수민은 가족들이 잠든 사이 혼자서 몰래 집을 빠져나와 달맞이 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달이 환하게 빛나는 밤 소나무는 정말로 마법처럼 보였습니다. 수민은 소나무 아래에 서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멀리 향해 주민아버지가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눈을 감고 간절히 아버지의 무사귀환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에서는 작은 바람이 불어와 수민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면서 마치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그 후로도 수민은 매일 밤 소나무를 찾았고 소나무와 이야기하듯 속삭였습니다. 놀랍게도 수민의 아버지는 예정보다 빨리 항해를 마치고 보령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크게 기뻐하며 축하했지만 수민은 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소나무가 그녀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수민은 자주 달맞이 소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소나무를 자신의 비밀 친구로 여기며 모든 고민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민은 어른이 되었고 보령을 떠나 새로운 도시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마음속에 달맞이 소나무를 간직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수민은 다시 보령을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엔 흰머리가 몇 가닥 생겼고 주름도 조금 늘었지만 달맞이 소나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고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민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소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원을 빌었습니다. 달맞이 소나무야, 내 인생은 정말로 행복했어. 이 아름다운 순간들을 너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쁘구나.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잎사귀가 살랑거렸고 마치 오랜 친구가 수민을 반겨주듯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수민은 다시금 마음이 따뜻해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달맞이 소나무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고 보령의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고창 지역에는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그 대나무 숲은 낮에는 평범한 숲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지만 밤이 되면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대나무 숲을 지나는 사람들은 바람에 스치는 대나무 소리와 함께 은은한 빛이 숲을 감싸는 것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이 빛은 마치 달빛처럼 부드러웠고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래서 고창 사람들은 그 숲을 달빛 대나무 숲이라 불렀습니다. 고창 마을에는 작은 소녀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소윤이었습니다. 소윤은 이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늘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숲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알고 싶어졌고 어느 날 밤 부모님 몰래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도착한 소유는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했는데 대나무 사이로 빛나는 작은 불씨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요정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소유는 호기심에 이끌려 불씨를 따라갔고 숲 깊숙한 곳에서 웅장한 대나무에게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 대나무는 다른 대나무보다 훨씬 컸고 신비스러운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소윤이 그 대나무를 만지자 대나무가 소윤에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운 소녀야, 너는 이 마법의 숲의 수호자가 되었단다. 너는 이제부터 이 숲의 비밀을 아는 특별한 존재야. 소윤은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마음 깊이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그녀는 비밀의 숲을 자주 찾으며 대나무 숲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대나무 숲의 요정들은 소윤에게 자연의 소리, 바람의 속삭임, 그리고 식물들이 가진 힘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소윤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숲을 깨끗하게 돌보고 외부의 해로운 존재들로부터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연과 교감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신도 점점 성장해갔고 숲은 더욱 환상적인 빛을 내뿜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윤은 이 마법 같은 숲의 전설로 마을에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와 숲의 신비함을 듣고 고창의 달빛 대나무 숲을 찾았고 그곳에서 자연 속의 조화와 평화를 느끼며 힐링을 찾곤 했습니다. 소윤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고창의 중요한 전설로 여겨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늘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고창의 어딘가에서는 그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마을 사람들에게 마법 같은 에너지를 전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골에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다. 이 마을은 첩첩산 중에 고요히 자리잡고 있었으며 외부와의 왕래가 드물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의지하며 살았다. 마을에서는 매년 봄마다 바람축제가 열렸고 이 축제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는 큰 행사였다. 하지만 이번 봄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평소에 평온해야 할 바람이 매서운 칼바람으로 변하며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의 지혜자인 할머니는 이 현상을 보고는 마을 어귀에 있는 묵은 돌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돌탑은 아주 오래전에 마을을 지켜주던 영웅 바람이가 자신의 고향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남긴 것이었다. 할머니의 말을 들은 소녀 수진과 소년 민수는 돌탑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그 길에 그들은 마을의 숲속길을 따라가며 수많은 전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전설은 바람이가 남긴 바람의 전설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바람이는 마을을 지켜주기 위해 힘센 용과 싸우고 그 용의 일부가 바람으로 변해 마을을 계속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 바람이 돌탑을 통해 마을로 흘러들어와야 하는데 지금은 무언가 잘못되어 바람이 길을 잃고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진과 민수는 마을의 전설을 이어 나가기 위해 돌탑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던 중 돌탑의 밑부분에 희미하게 빛나는 문양을 발견했다. 문양은 고대 룬 문자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것을 풀면 바람이가 그토록 얘기하던 바람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깨달았다. 두 아이는 마을의 기록 보관소에 있던 낡은 책들을 찾아보며 문양의 의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의 고된 작업 끝에 마침내 그들은 문양의 해독에 성공했고 돌탑을 다시 한번 만졌다. 그러자 돌탑 주위로 부드러운 빛이 퍼지더니 산을 타고 부는 바람이 차분하고 순하게 변했다. 마을의 하늘은 순식간에 맑아졌고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날 밤 마을은 춤과 노래로 가득 찼다. 바람축제는 예년보다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왔고 사람들은 수진과 민수의 용기를 칭찬하였다. 늙으신 할머니는 두 아이에게 고맙게도 새로운 전설을 만들었다며 축복해 주셨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바람과 함께 살아가며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서로 협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수진과 민수는 마을을 지키는 새로운 영웅으로서 바람의 전설을 잇는 자랑스러운 아이들로 나무 그늘에 함께 앉아 미래의 더 많은 이야기들을 꿈꾸며 자라났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쪽 해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통영에는 특이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바람의 도시로도 알려져 있었는데 이는 한때 바다의 신과 인간 간의 약속 덕분이었습니다. 통영은 일몰이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이곳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 통영의 바람은 마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바람 소리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잊고 행복해지곤 했습니다. 이 소리는 바다의 신 청란이 자신이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청란은 바다와 하늘을 자유롭게 가로지르며 인간 세계를 관찰하던 중 이곳 통영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순박한 마음씨에 감탄하여 몇 가지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힘 대신 그저 자연 그대로의 소박한 삶에서 오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통영 사람들은 청란과의 약속을 지키며 청명한 바람의 음악과 함께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욕심 많고 오만한 외지 상인이 통영으로 오면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화를 믿지 않고 황금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상인은 통영의 아름다움을 소재로 상업도시로 변모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통영 사람들은 상인의 계획에 대해 걱정했지만 바다의 인도를 믿고 그에게 자신들의 전통을 설명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통영의 첫 번개가 쳤던 날 상인은 사람들을 모아 그들에게 바다의
노래와 거래할 엄청난 부유함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다의 신 청란이 경로하여 하늘과 바다를 울리는 강한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상인은 두려움에 떨며 통영을 떠났고 통영 사람들은 청란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바람의 음악을 듣고 그 소리와 조화를 이루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후 통영은 예전처럼 평화로운 도시로 돌아갔고 그 바람은 더욱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이 전설은 통영에 전해져 내려오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통영에 바람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청란과의 약속을 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존중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바람과 함께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통영을 더욱 특별한 곳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가평이라는 아름다운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맑은 물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사람들은 산과 연못에서 나오는 자연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성스러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가평의 한가운데 있는 숲의 깊은 곳에는 그리 넓지 않은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은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을 빛의 연못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연못에 다가가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연못은 아침 햇살이 물 위에 부딪히면 마치 무지개 빛으로 반짝였고 밤에는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은빛을 띠었습니다. 이 연못에 관한 전설 중 하나는 연못 속 깊은 곳에 100년 이상 자란 주목 나무가 숨을 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연못의 마력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가평 마을에는 정이라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은 늘 해가 지고 나면 숲을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모험심 강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정은 마을 어른들에게서 빛의 연못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곳으로 모험을 떠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연못을 찾기 위해 혼자 숲으로 들어간 정은 한참을 헤매다 마침내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연못은 듣던 대로 경이로울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정은 연못가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일렁이며 작은 물방울들이 공중으로 떠올랐고 곧이어 투명한 요정들이 나타났습니다. 요정들은 미소를 지으며 정에게 다가왔고 정은 깜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요정들은 정에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어린 친구야. 이곳에 어떻게 왔니? 요정들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가평에서 왔어요. 빛의 연못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정이 답했습니다. 요정들은 빙그레 웃으며 연못의 마법과 이 숲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연못은 숲의 생명력을 지키기 위해 매일 밤마다 별의 에너지를 모아 숲을 감싸고 그 에너지 덕분에 숲이 늘 푸르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은 요정들의 말을 듣고 감탄하며 앞으로 숲을 깨끗이 하는 일에 앞장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요정들은 정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작고 빛나는 루비였는데 여기에 담긴 힘은 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도움을 준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은 숲과 연못 그리고 요정들을 떠올리며 앞으로도 이곳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가평의 숲과 연못은 여전히 맑고 푸르게 빛났고 정은 마을의 자연 보호 활동을 이끄는 단체를 만들어 가평의 자연을 세심히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가평은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따스한 마음 덕분에는 평화로운 마을로 남았습니다.